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카페에다 올려드렸는데, 혹시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카페에 보시면, 카페가, 카페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자, 화면 구현 UI 샘플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자, 헤더, 메인, 컨텐츠 A랑 올드,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가지고 구분을 해놨어요. 보이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폴더를 열어보시면 PSD 파일이기 때문에 자, 포토샵을 통해서 우리가 열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사용하는 기본적인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는 이렇게 쓰는 거. 처음에 자, 브라우저 하나의 크기를 최대 너비로 본다면은 자, 여러분들 모니터 해상도가 브라우저 최대 크기겠죠. 그래서 브라우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여기에서 최대 크기를 놓고 요 위에 부분 요만큼 잘리잖아요. 자, F11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전체 화면 모드로 우리가 이 브라우저를 볼 수가 있어요. F11. 자, 그래서 F11 눌렀을 때 이 크기를 페이지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도요, 너비가 1920에, 높이는 그냥 적당히 좀 많이 6000이든 7000이든 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시면은, 자, 헤더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 가져다가 드래그해서 배치시켜 놓으시고, 자, 위치만 조절을 하는 거예요. 크기는 건드리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 메인에서도 뭐 하나 필요하겠다 그러면 메인에서 하나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서 자, 컨텐츠가 필요하겠다 그러시면은 컨텐츠도 뭔가 하나 가지고 오고, 여기 카페에는 푸터는 안 올려 놓았는데 자, 어쨌거나 사이트가 다 만들어지려면 푸터라고 해서 화면 아래쪽에 사이트 이렇게 끝나야 하는 것도 아래쪽 하나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가지고 하나의 페이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가이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 크기만큼 사이즈를 자, 만들면은 요게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클릭했을 때 하나 보여진 페이지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모양을 HTML, CSS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코딩을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자, 위쪽하고 맨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는 이 페이지에서 이가 고정되고 있는 영역인 거고, 여기 안에 이 두 개 영역만 달라지겠죠? 그쵸? 클릭해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여기하고 여기 있는 내용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 영역 하나와 뭐 유동 영역이 두 개지만 이거 통틀어서 그냥 하나로 그냥 이렇게 봐서 모양이 3단으로 만들어지니까는 이런 거를 3단 구조 웹사이트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요거를 우리는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으세요. 여기를요, 두 개로. 그래서 위쪽에 만들어진 이 영역 하나와 아래쪽에 만들어진 이 영역 하나, 요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도 자, 나눠져야 되는 요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코딩하겠다 그러시면은 아까 전 본 것처럼 나는 컨텐츠 01을 한번 코딩해 볼래 넣었으면은
자, 이 전체가 하나의 영역으로 먼저 구분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만큼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영역 나누는 건요, 자, 카페 그 내용이 또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냐 하면요. 자, 강의 교재라고 써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CS, HTML, CS 강의 교재. 요게 보시면 문서 구조 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자, 문서 구조 만들기 보시면 얘는 이제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를 가리키는 거고, 자, 각각 좀 더 보기 쉽도록 단순화 표현을 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자, 그래서 각각 여기에서 디자인된 시안에서 보여지는 것대로 행으로 얘네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처음에. 자, 그러면은 이게 한 페이지로 보았을 때 행이 여기에서 몇 개가 만들어지냐 하면요. 맨 위에 여기 하나, 둘, 여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영역으로 얘네는 나누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거를 코딩한다 치면은 한번 새 문서 만들어서 저장하시고 데이 04-4 언더바 page.html 저장할 거예요. 자, 만드셨나요? 자, 그럼 먼저 여기에서 이거를 만든다 치면은 영역을 처음에 몇 개로 구분을 해야지 된다고요? 7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영역이 구분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7개가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7개가. div 곱하기 7. 자, 근데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7개를 한꺼번에 코딩을 못 하시잖아요. 차근차근히 하고 그러셔야지. 그래서 이 중에서 자, 우리가 수업에 필요한 거는 여기만 먼저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여기만 코딩을 할 거면은 여기에서 얘를 요거만 한다고 치면은 요거겠죠. 예. 자, 여기만 한다 치면은 여기서는 영역이 가장 크게 몇 개로 나눠져야지 될까요? 몇 개? 한 개란 소리예요. 한 개. 왜? 이 전체 영역을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기서 7개를 다 만들어야지 되는데 일단은 위에 메뉴, 헤더, 여기에 또 그 메인 들어갈 거고 여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만. 그러면은 위에 3개랑 아래 3개는 나중에 해야지라고 해서 지워지면은 결과적으로는 영역이라고 하는 게 몇 개가 남는 거예요. 한 개죠. 그래서 이 한 개가 얘를 가리킨 거예요. 이 전체를. 그래서 이 안에서 몇 개로 또 나누어지냐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먼저 여기에서 이 안에서 또 우리가 이제 영역을 따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따로.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나눠지는 거는 자, 뭐가 됐든 사용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겠죠? 자,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책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용과 제목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내용과 제목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내용에는 그림으로 된 내용도 있는 거고, 목록으로 되어 있는 내용도 있을 테고, 그쵸? 어쨌거나 그거를 모두 통틀어서 본문이라고 부를 거고, 위에는 얘를 제목이라고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본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그걸 또 영역으로 구분해야겠죠. 자, 확대해서 보면은 제목이 요만큼일까요? 요만큼일까요? 자, 제목은 핑크다 또는 빨강이다. 어디까지가 제목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핑크일까요? 빨강일까요? 그쵸, 빨강이에요, 빨강. 자, 왜냐면요. 핑크 나오고 그 아래쪽에 있는 저 문단 보이시죠? 이거. 자, 요거를, 얘네들, 이거 파란색으로 제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이 부분, 요거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위에 제목으로 만들어진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our 프로필, 우리 프로필이다라고 해서 넣었을 때 누구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소중한 인재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 이 제목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헤드 카피라고 부를 거, 아니, 얘를 헤딩이라고 부를 거고요. 헤드, 제목이니까. 얘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쓰기 때문에 얘를 헤드 카피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전부 다 본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바디 카피라고 부르는 거죠. 바디 카피. 네. 그래서 먼저 요 빨간색을 하나의 제목으로 나눌 거고요. 그러면은 제목 영역으로 본다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은 본문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지 되는 거는 자, 무조건 제목과 본문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제목과 본문 서로 제목 영역, 본문 영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제목이 뭐 두 개, 세 개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죠. 자, 그런데 자, 본문은 두 개 이상 나올 수는 있죠. 자, 그럼 이 아래에다가 div 곱하기 2 넣어서 자, 그러면은 위에 거는 제목이고 아래 거는 본문인데 하나의 전체 영역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신 게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은 그 아래쪽에 자, 요만큼만 따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단과 본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 안에서도 아래쪽에 쭉 이 선 따라서 가면은 이 제목 안에서 또 내용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가 나누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엔터 치고 div 곱하기 1을 넣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진짜 제목 그리고 하나는 아래쪽에 헤드 카피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제목이라고 하면 여기 제목이 들어가면은 여기 보여지는 거, 여기 컨텐츠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그러면 뭐 일단은 이 안에서 컨텐트 타이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아래쪽에는 이제 이거 글씨가 기니까 그냥 헤드 카피라고 써놓겠습니다. 헤드 카피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자,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영역이.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공통적인 영역, 그러니까 즉, 여기 들어가는 그림이 그림끼리 이렇게 묶는 게 아니겠죠. 이 그림에 들어가는 거는 얘네들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내용이 하나가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요만큼이다라고 본다면요. 이 안에서도 각각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행으로 나눌 수 없다 그러면은 열 형태로 이렇게 나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열로.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 위에 거는 이제 보기가 힘드니까 위에는 제목이고 아래는 내용이면은 여기서 div가 4개가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4개가. 자, 그럼 여기에서 자, 그럼 이 안에서는 얘네가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지 되냐 그러면요. 이 아래쪽에 여기에요. 자, 여기서 봤더니 이거는 이제 조금 제가 저걸 그릴 때 뭔가 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서 고려를 해가지고 영역을 이렇게 위아래로 요만큼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딱히 여기에는 어떤 기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러시면은 그림, 그리고 중제목, 소제목, 바디카피, 아이콘 이런 식으로 이 내용들이 하나의 영역을 이렇게 4개가 나눠져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떤 기능을 구현하려고 저렇게 넣었냐면 두 번째 컨텐츠 2라고 하는 거를 꺼내서 보시면요. 자, 이거 같은 형태인데 그림이 다시 자, 여기만 보겠습니다. 얘는 그림이 요쪽에 있고 요쪽에 있고 얘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요쪽으로 옮겨져 있고 그러잖아요. 얘도 아래에 있는 게 요쪽으로 그래서 옮겨 놓는 거를 하려고 위아래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 놓는 거예요. 예. 이 목적으로 여기 있는 거가 여기에 가게끔 하려면은 얘네들 제목 따로 위로 이렇게 옮기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쑥 가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영역으로 기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각각 2개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굳이 이 모양이 이렇게 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영역으로 애를 또 나누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모양 쓸 건데, 모바일 할 때 일반적인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화면이 작아지기 때문에 얘네가 4개가 전부 다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2개만 배치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때 우리가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양대로 본다면은 얘네는, 자, 그림과 글씨 이렇게 2개로 만들어 놓고, 그쵸? 그러면은 뭐가 됐던 여기에서 2개의 div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림이 들어갈 거고 아래는, 자, 글씨들이 들어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씨도 안에 보았더니 중제목과 소제목과 본문과 그리고 그 아이콘이 들어가죠. 그래서 걔네를, 자, 여기만 이제 따로 본다라고 치면요.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누는 게 아니고 행으로 먼저 나누신 거예요. 행으로. 그래서 5개가 아니고 4개로 행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안에선 도저히 행으로 이제 못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열로 나누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열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div 곱하기 4 들어갈 거고, 여기 이제 제목, 소제목, 그리고 본문, 아이콘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 쭉 복사가 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각각을 영역 나눌 수 있는 div 태그를 통해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각각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영역들이 도대체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는 알지만,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 불러다가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특성을 써가지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클래스로. 클래스 써서 여기다가 콘텐트가 들어가는 영역입니다라고 해서 무조건 바디 안에서는 컨텐트로 처음에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컨텐츠 영역 안에서 먼저 이렇게 2개 영역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제목들을 보여주는 영역인 거고,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본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일 거고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제목은 지금 이 컨텐츠 영역에서 위쪽에 달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위쪽에 있는 것들 흔히 제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에 해당되는 영역을요,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의미로 부여준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헤더라고 해요. 헤더. 그리고 내용들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섹션이라고 합니다. 섹션.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헤더 안에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얘네들도 영역이 두 개가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미를 모르니까 여기서 또 우리는 클래스라고 하는 써가지고 이름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자, 헤딩, 제목, 그리고 얘는 헤드 카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써 놓으면 헤드 카피 이렇게 써 놓으면 이 의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섹션에서도 여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이름들을 우리가 또 써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섹션 안에 들어있는 이 각각의 내용들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신문의 기사 따위를 이렇게 그 한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사라고 해서 이거를 클래스 아티클이라고 합니다. 아티클. 그러면 이 아티클은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도 똑같이 전부 다 아티클, 아티클, 아티클 이렇게 들어가겠죠? 나중에 다 맞는 다음에 아티클 하나 카피해서 여기다가 4번 복사하시면 될 거니까 나머지 3권은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그림 넣을 거니까는 그림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여기는 그림이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글씨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본문과 실제 본문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거를 우리가 또 세그먼트라고 불러. 세그먼트.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도 사실 우리는 전부 다 클래스를 써가지고 무언가 의미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써버리면은 헷갈리니까 지금은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역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코딩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테이블 코딩이라고 부르지만요. 자, 웹 디자인 2.0으로 넘어와서 영역 개념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div 코딩이라고 불렀었어요. div 코딩. 자, 그런데 자, 지금은 이제 이거를 쓰지 않고 좀 다른 거를 쓰거든요. 지금 현재는 자, div 코딩도 얘가 문제가 되는 게 클래스가 너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을 뿐더러 지금 현재 저는 하나만 썼지만은 위쪽으로 3개가 생략됐고 아래쪽으로도 3개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걔네가 전부 다 div로 쭉 만들어지면은 이 시작과 끝이 누가 누군 건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져요. 자,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는 포함하고 있는 관계가 정확하게 돼야지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라고 하는 걸 좀 더 쉽고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돼 있는지 정확하게 코딩하고 있는지 이런 들여쓰기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잘 확인이 되는데 div가 많아지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얘가 이 짝이 누구 거지 찾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실수로 div 뭔가 하나를 지워버려도 못 찾아요. 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div만 모두 쓰니까는 이게 불편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div만 쓰지 말고 다른 태그를 쓰자 라고 해서 시멘틱 태그라고 하는 걸 쓰는데 자, 사전에서 시멘틱이라고 하는 거 찾아보시면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라고 뜻을 얘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틱 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요. 시멘틱 웹이라고 해서 이 철자를 먼저 검사를 해봐야지 되겠네요. 철자만 시멘틱을 카피해서 여기다가 검색을 해보면요. 의미의 의미론적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예 의미를 갖고 있는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제가 뭐 헤더니 섹션이니 이런 걸 썼죠. 헤더 태그가 있고 섹션 태그가 있고 제목으로 표현할 수 있는 태그들이 있죠. H1부터 H6 그리고 본문으로 표기할 수 있는 태그가 또 있죠. P 태그. 걔네들을 혼용을 해가지고 쓰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시멘틱 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멘틱 웹을 우리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문서 구조를 만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또 이제 걔네들 사용을 하고 그러신 데까지는 아마 오늘 하는 거는 좀 시간상 힘들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때 우리가 또 레이아웃 만들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요. 자, 일단은 저장 한번 하고 이거를 닫을 건데요. 자, 브라켓을 닫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열려 있는 거 이거를 닫으실 거예요. 요거를 다 닫고요. 자, 참고하지 마시고 새 문서를 열어서 이름은 뭐가 되든 그러니까 클래스명은 뭘로 쓰시든 상관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div로 걔네들 보여드린 거 이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문서 구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